여러분, 미국에서 말입니다. 금리 인상에 이어서 양적 긴축까지 시작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계 자산 시장이 와르르 하는 모양새예요. 그만큼 양적 긴축은요, 충격의 도가 크다는 거예요. 게다가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그러니까 중앙은행이죠. 중앙은행은요, 양적 긴축을 언제 하겠다고 아예 적시까지 했습니다. 이게 FOMC, 그러니까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의사록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정확한 워딩은 이렇습니다. 양적 긴축은 첫 기준금리 인상 후 일정 시점이다, 이렇게 아예 못을 박았어요. 이것은요, 그야말로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줬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지금까지는 테이퍼링, 자산 매입을 축소한다, 여기에서 뭐 3월에 금리를 인상한다, 뭐 이 정도까지가 지금까지 어떤 모양새였다면, 지금 FOMC 의사록이 까지고 나서부터는요, 여기에 양적 긴축을 굉장히 땡긴다 하는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세계 자산 시장이 이게 무너질 수밖에요. 마치 말입니다, 여러분, 긴축 발작이 일어난 것처럼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저는 이게 조금 두렵기는 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시아 증시만 하더라도 미국이 양적 긴축을 시사를 하니까 한국 코스피는 1.13% 떨어졌잖아요. 코스닥은 2.90% 떨어졌습니다. 일본의 니케이는 2.88%가 떨어졌고요. 상하이 종합지수도 0.25%, 대만 자치엔 지수도 0.7%가 떨어졌어요. 그만큼 말입니다. 이게 금리 인상뿐만 아니라 여기에다가 양적 긴축까지 들어간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한 충격파가 컸던 겁니다. 아시아 증시만 떨어진 게 아니에요. 유럽 증시도 똑같이 떨어졌습니다. 세계 증시가 요동을 쳤다,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지금 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왜 이렇게까지 클까요? 규모가 엄청나기 때문에, 규모가, 양적 긴축에 대한 규모가 말입니다. 자, 이 도표를 보시죠. 빨갛게 표시해놓은 분을 보시면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이사의 자산입니다. 8조 7,570억 달러 정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 말입니다, 지금 월러 연준 이사의 말에 빌리면요, 미국의 GDP의 35%인 연준 자산 20%로 낮춰야 된다는 거예요. 20%로. 35%를 20% 낮추면 15%가량 줄인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8조 7,570억 달러 중에 4조 달러 이상은 줄인다는 거예요. 4조 달러를 줄인다는 것은 연방준비제도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매각하겠다, 채권을 매각하겠다, 자산유동화 정권, 뭐 MBS라든가 이런 것도 매각하겠다는 거예요. 부동산이나 채권을 매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현금을 빨아들이는 거죠. 현금을. 이게 양적 긴축이거든요. 그 양적 긴축의 규모가 엄청나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테이퍼링은 한 달에 1,200억 달러 정도 됐잖아요. 이게 이제 줄여서 지금은 뭐 한 달에 지금 300억 달러씩 이달부터 줄여가니까 3월이면 끝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양적 긴축, 자산 긴축은요, 더 심각한 거예요. 뭐가 더 심각하나? 돈을 끌어들이는 속도가 엄청 빠르다는 겁니다. 엄청.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요, 여러분, 이거 4조 8천억 가량 되지 않겠, 죄송합니다. 4,800조 가량 되지 않겠느냐.
4억 달러가 넘었으면 4조 달러가 넘었으면 지금 4,800조가 넘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저는 이게 결국 엄청난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돈 쥐기가 아이들 장난이었다면요. 앞으로 하는 돈 쥐기는 최대 4,800조까지 된다고 하니까 이거 장난 아니죠. 금리 인상하죠. 양적 긴축하죠. 자산의 절반까지 줄이죠. 이렇게 되면 그야말로 시장의 충격은 불을 보듯 뻔하게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2012년이나 2013년에 있었던 긴축 발작도 지금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저는 그만큼 시장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한다는 거예요. 게다가 말입니다. 여기에 하나 더 가세가 되는 게 있습니다. 뭐가 가세가 되느냐. 지금까지 금리 인상은 3월에 한 차례 정도는 여러분들 저하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나오는 이야기는요. 6월까지 2차례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6월까지 2차례. 6월까지 2차례면 미국의 지금 금리가 0%에서 0.25입니다. 이렇게 되면 0.5에서 0.75까지 지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말입니다. 지금 미국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긴축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테이퍼링의 금리 인상의 양적 완화에. 게다가 금리 인상 속도도 6월까지 2차례다. 이거는요. 진짜 충격적인 사태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예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됐을 때 시장은 괜찮을까요? 저는 이게 시장이 양적 완화 시점이나 양적 기축 시점이나 혹은 금리의 인상 시점이나 금리 인상 속도나 모든 것들이 빠르다고 보이거든요. 실제로 말입니다. 긴축 발작이 일어났을 그때보다도 지금 훨씬 빠르게 속도가 진행되는 것으로 봐서는요. 이게 시장에 대한 충격도 아마 당분간 가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까지 합니다. 실제 오늘 아침에 미국 시장도 여러분 보세요. 또 떨어졌습니다. 다우산업지수가 0.37까지 떨어졌어요. 0.47까지. 그래서 36,236.5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5일 날 최고치였잖아요. 36,952.65를 기록을 했었는데 지금 또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 떨어졌습니다. 이게 자산시장 중에 주식시장이 대표적인 시장이잖아요. 나스닥이요? 나스닥 또 떨어졌어요. 3일 내내 떨어지고 있습니다. 3일 내내. 지금은요. 이게 15,000도 위태위태합니다. 15,080.87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충격이 저는 시장에 굉장히 오래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 그래프에서 나스닥 얼마나 지금 더 떨어지는지 보이시죠? 3개월간에 굉장히 많은 속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자산시장 충격. 지금 미국 시장의 충격이 이럴지인데 선진국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다가 신흥국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신흥국 시장의 대표 주자인 대한민국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런 충격들이 결국 주식시장을 때리고 자칫 잘못하면요. 주식시장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게 부동산 시장까지 번지지 않을까 사실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저는 자산시장이 지금 미국 중심의 어떤 긴축 정책 때문에 충격이 점점 커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지금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은요 바짝 긴장할 때입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미국의 긴축이 빨라지면서 우리에게 올 수 있는 충격도 그만큼 더 커지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